저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을 근 20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는 한양원 선생님이 아니라 한양원 회장님으로 더 소개합니다. 그래서 한양원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통해서 종교대화운동을 이끌어오는 데 일조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회장님으로 모시면서 가장 최근까지 정말 한양원 회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장엄남이셨던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께 대한 그 소개는 이미 송석구 이사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대주교님을 대신해서 송석구 이사장님과 한국민족종교협의 김영하 회장님, 그 다음에 개려살리기 운동 국민운동본부의 이권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재훈 박사한테 의뢰를 받을 때에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포럼의 형태는 아닌 걸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대주교님을 모시고 일종의 대담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양원 회장님도 잘하시고 우리 대주교님도 잘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면서 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리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좀 일종의 오히려 강연회가 됐었으면은 우리 대주교님께서 편안하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을 쭉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괜히 사족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편안하게 그 대신 편안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한양원 회장님에 대한 추억을 함께 더듬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한양원 회장님에 대한 그 추억이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제일 놀라웠던 것은 거의 90이 되셨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그때 병원에서 한 회장님의 이 신체적인 어떤 그 나이는 지금 50대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 모두 그러한 모습의 한양원 회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이 일종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주교님께서도 이제 우리 한양원 회장님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죠. 아마도 제가 우리 대주교님을 2005년도에 동경에서 도쿄에서 세계종교평화회의 총회를 할 때 미시고 갔었습니다. 물론 그때 한양원 회장님도 같이 가셨었고요. 그래서 오랜 근 20년 이상의 세월을 우리 대주교님께서도 함께 해오셨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한국종교인평화회의뿐만 아니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동안 함께 해오셨습니다. 우리 해평 한양원 회장님과는 언제 아셨는지 뭐 인연이랄까 하여간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그런 기억을 한번 더듬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천주교수교회의에서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 방금 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때 처음 뵀습니다. 2005년이네요. 네, 그때 처음 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제가 교우장이 될 때에도 저는 거기 교우들에게, 신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진작시키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양원 회장님이 이렇게 가슴 쓰고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둘마디를 해보시고,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양원 회장님이 언행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분의 그 호처럼 해평 바다처럼 이렇게 넓고 또 수용력이 참 크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해평 한양원 회장님도 누구를 만나든지 편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존중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크신 어르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나중에도 또 이해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양원 회장님 보면은 항상 풍모도 좋으셨잖아요. 네. 풍모도 좋으셨는데 사실은 어디를 가시나 특히 북한에 가서도 저분은 누구지?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지금 이미 그 한양원 회장님의 모습을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남북 민족 공동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딱 단상에 서시게 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의 눈이 집중되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 조금 전에 대중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통 문화의 현주소는 이거다. 이게 5,000년 동안 또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백인민족의 그 본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이 이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아이콘이기도 했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도 한양원 회장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말씀을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여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이제 탄생된 것이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85년이니까 딱 40년이 됐습니다. 이때의 국제정세는 그 냉전의 시기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던 때였고요. 특히 이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 공산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좀 눈도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결국은 그 냉전이 허물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해평 선생님께서 상생평화 도덕문명, 지금도 이제 상생평화를 쓰셨지만은 여기에 도덕문명 건설, 이것까지 이제 3대 목표를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한국민족정기협의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대수교님은 사실 전공이 교회사십니다. 역사이세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그 해안, 그다음에 또 서양 역사를 주로 하셨으니까 한국 역사와 서양 역사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대수교님은 한국민족정기협의회의 탄생,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대에 또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독일의 문호 괴테는 청년들에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워라 얘기하지 않고 독일 청년들에게 윤리 도덕심을 길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건재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윤리 도덕심이 확고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괴테는 독일 청년들에게 도덕심을, 악량을, 또 도덕심을 고취시키도록 호소했습니다. 한양원 회장께서 상생, 평화, 도덕, 문명 이 3대 가치를 주장하신 것은, 이것은 그때 더욱 필요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하는 것. 우리 정치권에 제가 특별히 부탁했던 것은 상생하는 정치를 하자.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살자. 이것은 우리 한국 민족의 대동 정신이 바로 상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화라는 그 개념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약간 개념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여러 어르신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평할 평자, 볕 화자에 이 부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먹는 것. 먹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아마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은 다 공평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장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상생, 평화, 이 가치가 얼마나 필요한가. 또 몇 해 전에 UN 인권위원회 서울 소장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광주에 내려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대뜸 저에게 물어본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꾸 아마 우리나라 인권운동 같은 인권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권의 가치와 생존의 가치가 동시에 대두될 때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사는 것과 인권의 가치 어느 것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사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먼저 해결을 되어야 인권을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북측의 경제적인 상황, 식량 문제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아니 못하게 안 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쌀을 갑자기 트럭에다 싣고 가려고 그러는데 트럭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왜 못 움직이게 합니까? 트럭이 전략 물자에 속하기 때문에 트럭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또 기름을 못 쓰게 한다. 기름도 전차나 그런 거 움직이는데 그쪽에 쓸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못 쓰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개신교 목사님하고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천 명이라도 한 사람이 쌀 한 포대씩 어깨에 메고 판문점으로 갑시다. 그럼 이것이 뭔 일인고 하고 유엔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꼭 식량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 똑같아야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공동체가 평화롭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평 선생님께서 상생, 평화, 도덕, 문명 세계의 3대 목표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참으로 필요했고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참 예지력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대주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의 그 도덕적인 심성, 문명 이것의 그 위대함이 정말 한양화 회장님과 같은 그러한 그 풍모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는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20년 후네요. 그러니까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탄생한 것이 20세기라고 하면 21세기에 들어와서 2006년에 결의안을 살리기 운동본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심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결의의 어린데 이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사실 결의열이 말살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해방도 됐고 독립도 됐고 그러면서 민족종교협의회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 할 일은 결의열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제 국민의 결의열을 살리기 운동본부 여기에 그 한양화 회장님이 그 오님을 쏟으셨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 이때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서세 동점의 상극 시대를 마감하고 아마 여러분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세 동점의 상극 시대를 마감하고 동세 서점의 상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강조를 하셨어요. 이 용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할 수도 있는데 서세 동점의 상극 시대, 동세 서점의 상생 시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어떠한 한 가치를 배제하고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제까지 무시당했던 가치를 되살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서양금이든지 동양금이든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서양금이라고 더 비싸고 동양금이라고 싸고 동양금이라고 더 비싸고 서양금이라고 싸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도 99.9%의 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진리는 서양 진리든지 동양 진리든지 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서세 동점, 서양의 세력이 물리력으로 동양을 침략하고 억누르려고 했던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제 동양의 진리를 내보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되게 7대 종단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
신도를 숫자나 그 종단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세력이랄까요,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7대 종단 모임 있을 때, 한영원 회장님한테도 참석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7대 종단에서는 교세에 상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느 한 종단이 힘이 세고 사회의 어떤 영향력도 세고 그러니까 발언권도 세게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교인들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먼저 해야지 외적인 어떤 모습, 외적인 힘, 교세 그것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종교인의 모습은 추하게 된다, 세속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해평 선생님의 그 종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주님. 사실 상극시대, 상생시대는 아마 우리 민족 종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벽사상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동서양의 어떤 종교적인 용어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결의 얼 속에는 그러한 그 상극의 시대를 넘어서서 상생의 시대를 가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해평 선생님께서 회장님께서 큰 그 기여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좀 그 편하고 또 한 주제로 옮겨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천주교에는 큰 일이 있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선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이 새로 만약에 그 한영원 회장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면 아마 레오 교황님이 아마 내후년에 2010년도에는 방문을 하실 텐데, 그때도 아마 교황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황님이 우리 한국에 3번 오셨죠. 근데 그 가운데 84년에 오실 때는 이제 교황님을 한영원 회장님이 뵙지 못하셨지만, 89년도에 세계성체대회 때, 그리고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셨을 때, 또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로마에서는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만나시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이라든지 2014년 이때는 그 우리 대주교님께서 아마 직접 안내를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교황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영원 회장님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근엄하게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농담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익살스럽게. 그래서 교황님을 뵙기 전에 저에게 잠깐 이리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저 어르신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형님이 되는지 제 양반이 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니 형님하고가 분명히 해야 뭐 얘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회장님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좀 다행이네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뵐 때 그때 거기서도 평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라의 종교인들과도 함께 이렇게 같이 노력해 봅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외국에 선교수를 갈 때 되도록이면 한양원 회장님 옆에 안 쓰려고 합니다. 키도 안 맞고 또 외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은 저는 뭐 전혀 관심 없고 한양원 회장님을 중심으로 사진을 막 찍고 그러니까 좀 나는 소외된 기분을 가졌고 그래서 한양원 회장님 어디를 가시든지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사모님 안 계시죠? 여자 서양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양원 회장 옆에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황님 오셨을 때도 교황 그 자리에서는 특별히 긴 얘기를 하시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나 꼭 그 말씀하셨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잘 해봅시다 라는 그런 요지를 꼭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주교님께서도 이제 그 해평이라고 하는 그 한양원 회장님의 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하는데 정말 한양원 회장님의 가슴은 바다처럼 넓고 무상했다. 이런 물론 그렇게 느끼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참 제가 사무총장으로 모시면서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우렁차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뭐 일종의 불만이랄까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회장님이 화 안 내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모시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왜냐면 뭐 모시고 간 데가 평양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모시고 가고 북경에도 또 많이 모시고 가고 그랬었기 때문에 개성도 그렇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의 그 모습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러한 그 관용의 폭이 있었습니다. 대주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송석구 회장님이 처음에 오늘 이 행사를 소개를 해주실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님과 함께 또 대주교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사실은 바다는 넓지만 우리 한반도는 작습니다. 그것도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바다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 어디에서나 금인 것처럼 바다는 어디에서나 다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다와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한양원 회장님께 항상 걸려있는 그 모습이 우리 한반도 분단된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5년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정말 갓쓰신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신 노인들께서 종로와 한복판을 누비신 적이 있었고 그걸 북창희 대통령이 오다가 본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옥고까지 치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외치신 게 원 미소용하고 화 남북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그럼 오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원미소용하고 화 남북민 하자는 얘기는 이거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하자는 얘기냐 뭐 하면서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니까
원 띄고 미소용, 그 다음에 화 남북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정용을 멀리하고 남북의 민족을 화합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때에 지셨던 이 구호, 이것은 그야말로 민족 화합의 선구적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힘과 결기, 함께 그 한영 회장님과 하시면서 회고를 하실 때 그런 힘과 결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사실 다행히 이번에 대통령 선거까지 잘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이제 원미소형하고 남북민 하는 그 과제가 새 정부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변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한양원 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을 살리기에 있지 않을까. 되게 사람이 사람 것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있으면 뭐가 빠졌다고 그럽니까? 못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머리 있어야 사람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 없으면 사람이 아니게 그냥 살로 덮여진 하나의 형체만 있을 뿐이지. 우리를 살리기. 제가 2017년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방북하셨을 때, 그때 수행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한양원 회장님이랑 같이 전부 평양에 갔을 때, 그때 어떤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사회의 어떠한 연맹이나 연합도 민족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민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상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워싱턴에서 어떤 한반도 평화 학술 포럼이 있어서 초청받아서 갔을 때 제가 시간을 내서 미 국무성 한반도 관계자들을 만났고, 또 국회 한반도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70년 동안 남북 갈라놓고 한 것이 뭐요? 무기 팔아먹는 것 이외에 한 것이 뭐요? 결국 북한에 핵무기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고, 지금 나아진 것이 뭐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벽을 만들지 말고 다리를 놓읍시다. 한반도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기차 타고 캐나다를 거쳐서 베링 해협만 연결하면은 여기 부산이나 목포까지 그 기차가 올 수 있지 않소. 태평양 연안의 물류가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대서양으로 쭉 돌아서 오는 것보다 태평양에서 바로 부산이나 목포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소련에 미국의 물류가 이렇게 수송되면은 밀류 비용이 얼마나 싸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 방산업체들만 좀 이익을 보지만은 그렇게 한반도가 뚫려서 이렇게 기차로 한반도 돌 수 있다고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살아요. 왜 당신도 잘 알겠지만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정책을 미국 펜타곤 거기에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양원 회장님이 그렇게 미국과 소련을 멀리하고 남북이 화합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우리 먼 미래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힘의 결기는 우리 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 살리기가 단순히 경정 유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 얼 살리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화남북민의 그 종착점은 별의 얼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 화남북민의 가장 큰 결실이 남북 화해 협력이었고 남북 관계의 개선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화제를 돌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한양원 회장님이 제일 막 힘차고 하셨을 때가 이렇게 북한 사람들 만나셨을 때 같아요. 남쪽에서 행사할 때보다 더 북쪽에 가시면 그냥 뭐 펄펄 날아다니실 것 같은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더 좋아했어요. 정말 저 양반 귀에서야 맛이 난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아마도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모시고 왔었습니다만은 1999년 4월에 KSRB가 북한 조선종교인 협의회와 두 번째 모임을 베이징의 캠핑스키 호텔에서 가졌었습니다. 이때 아마 그 한양원 회장님께서 장전위원장을 처음 만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아마 장전위원장이 그 한양원 회장님을 아주 깍듯이 형님으로 모셨거든요. 아마 그때도 자네 나이 몇인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깍듯하게 형님으로 또 아우로 이런 그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에 11월 남북 종교 평화대회까지 이제 근 20년간 장전위원장과 많은 만남을 가지셨는데 그 우리 한국 종교계 차원에서도 이제 북측과 많은 종교 교류를 가졌었고 2011년에 9월 방북으로 이렇게 성사되었었습니다. 아까 그 대주교님 말씀에 저기 2017년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종교인 교류 협력 및 백두산 평화기도회가 있었죠. 그래서 백두산을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북한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북한 보위부 동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딸 있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남 분녀니까 당신 딸하고 남측의 총각하고 결혼시켜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보위부 동료가 좋디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가슴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남북한 종교인들이 함께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 공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뭐 북한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마 속으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양원 회장님이 정말 신이 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방금 우리 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한양원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도 자기네들은 민족 자주성을 계속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양복 입고 입는데 한양원 회장님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그 옛날 전통 그대로 가쓰고 또 두루마기 입으시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생각한 거 있겠죠. 우리보다 더 자주성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그때 갔을 때 한양원 회장님 이렇게 옆에서 이러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양원 회장님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 공존에 대해서 또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뜨겁게 이렇게 염원하셨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시간도 12시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주교님께서 우리 해평 한양원 회장님하고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 한국 사회 종교 대화 협력 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 사실 민족종교협의회는 85년도에 만들어졌지만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가입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였습니다. 사실 민족종교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인식 또 특히 개신교를 포함한 이쪽 기독교 쪽에서의 그 인식이 사실은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종교대화 운동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이렇게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모든 우리 종교 협력 행사에 한양원 회장님이 빠지시면은 꼭 뭐 빠진 뭐 같은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함께 회원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민족종교협의회가 한국종교평화회의에도 가입했고 그 이전에 종교지도자협의회는 먼저 가입하셨지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분위기가 사실은 있고 민족 종교에 대한 일종의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 프레임이지만 이 프레임이 씌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족 종교에 대한 우리 대주교님의 그 함께 해오시면서 생각을 좀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8월에 네팔에서 원주민 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심포지움을 해서 제가 거기 가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2008년인가요? 금년인가 제주도에서 무속인을 초청해서 김구마 할머니를 그분을 초청을 했었는데 오시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중도에 한 일이 있어서 그분 수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참석해서 우리가 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무속과 그리스도교와의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임하고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뵀을 때 교황님에게 그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도권 안의 종교와의 대화는 활발하게 하는데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원주민들의 종교와의 대화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 교회 차원에서 원주민 종교와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황님에게 제가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로마에서 샤머니즘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고 지난 8월에는 그 다음에 네팔에서 아시아 주교회의 차원에서
원주민 종교의 대화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규정짓는 그런 편협한 사고가 많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이 필요한 것처럼 또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색과 다양한 소리의 크기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한 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 다양한 정신들이 조화를 이루면은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생할 수 있는 모든 가치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가면은 거기도 원주민 종교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 네팔에서 원주민 종교와의 대화할 때 아침에 기도를 함께 하는데 그 어느 원주민 그 종교 집단에서 아침 기도를 하는데 자연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섬세한지 놀랐습니다. 물을 떠서 숫자로 떠나서 그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 소중한 물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소금을 한 꼬집 이렇게 해서 땅에 몇 개 조금 떨어뜨리고 또 몇 개는 자기가 이겨 먹으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낭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연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배려, 자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이렇게 해서 각 종교, 각 원주민들의 종교 심성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원주민들의 종교의 가치가 다 옳으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위급 계급은 사람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 귀족들이 떠먹는 우물에서 최하층민이 거기서 물 떠먹어서 그 물이 오염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종교가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각 민족의 종교의 보편적인 가치와 부합되는 것을 저는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핑은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상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양훈 회장님이 자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국가를 인도할 것이다. 한민족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시아 주교 회의에 가서 우리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서로 상대 종교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 종교라는 개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 얘기를 해서 2년 전에 아시아 주교회의에서는 앞으로 우리 아시아 주교회의에서도 타종교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한국처럼 이웃 종교라는 개념을 사용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그 종교관 대화 케니에서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이웃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단히 바람직한 개념입니다. 라고 거기에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한영원 회장님이나 또 그 전에 같이 활동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 최근덕 회장님, 기타 등등 여러 천도교 교령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한 그 밑거름을 위해서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질문까지 합쳐서 마무리를 우리 대주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종교백화점처럼 많은 종교가 사실 민족종교협의회가 소속 종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1965년에 종로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갱정유도회 분들이 85년에 민족종교를 전부 다 합쳐서 협의회를 만드시고 2006년에 결의을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드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그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얼빠진 것이 아니라 어리 살아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대주교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대주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